요즘 AI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구글이 됐든 오픈 AI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먼저 AI 특이점을 넘어가느냐. AI 특이점이 정확히 뭔지를 딱 한번 짚어주세요. 네. 네. 예.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서 더 똑똑해지는 때를 특이점이라고 해요. 그전하고 모든 게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지점을 넘어간다 할 때 보통 특이점을 쓰죠. AI 특이점은 언제 옵니까? 아주 유력한 AI 과학자들 대부분이 대부분이. 제일 늦게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2030년. 우와,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어요? 5년밖에 안 남았네. 왜냐면 의장님 내가 깜짝 놀란 게 이게 다른 분은 나한테 작년이었나? 한 10년 정도, 20년이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의장님은 벌써 5년을 얘기하세요? 그게 재작년 다르고 작년 다르고 원래 달라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나온 거 써보면 적어도 저보다는 똑똑할 때가 많아요. 현재도 내가 모르는 걸 많이 알고 있다. 큰 변화들, 사회적인 기술적인 변화들은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AI 혁명이 아니라 AI 특이점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는 걸까요? 저는 기술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얘를 혁명으로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에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먼저 써버렸잖아요.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면 그거 예전에 온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니까 좀 약간 생소하지만 뭔가 확 끌리는 단어를 쓰려고 한 거군요.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참 부를 만한데 못 붙이니까 그냥 AGI가 온다. 뭐 특이점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특이점을 넘어선 인공지능을 AGI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AGI? 네. AGI는 뭔 말입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 일반지능인데 인공 일반지능. 예, 저는 이걸 인공 종합지능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종합지능. 예.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지능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뛰어날 때 AGI라고 부르는 거니까. Hey, Ozzy, what's up? Hey, how are you? I'm good. What are you doing? Oh, I like looking through the window from time to time. And some of you are really funny when you run after your bus. One day, maybe. But for now, I'm very happy watching it all from here. 제프리 힌턴 교수가 딥러닝이라는 말을 만든 분이에요. 네. 지금 AI 붐은 다 제프리 힌턴 교수한테서 시작이 됐다.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 그렇죠. 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는 두 종류의 지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자연지능과 디지털 지능이 있다. 이 둘은 서로 다르지만 얘가 지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지능의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AI 그 산업 쪽에서는 이걸 다시 축소를 해서 일에 관해서 예. 일적인 부분. 일에 관한 모든 부분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걸 AGI라고 부르자. 그게 작년 말부터 일로 제한했다고 할 때 그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할 때 해야 되는 것들을 다 일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너도. 근데 디지털 지능은 두 가지 점에서 자연지능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은 그 트랜스포 러닝을 해요. 전이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태어났어요. 그럼 그분이 온갖 이론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이분의 뇌 안에 있던 모든 것이 같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깨달음의 요만큼 그분이 글로 쓴 거 말로 한 일부분만 알지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깨달음은 이 사람이 죽으면 사라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AI 쪽에서는 아인슈타인이 하나 생기잖아요. 이게 바텀 라인이 돼요. 왜냐하면 서버에 있으니까 표준이 되는 거야. 제일 멍청한 애가 아인슈타인이야. 그렇죠. 여기서 시작해. 또 누가 올라갔어. 나와? 또 누가 나와. 그러면 올라가. 또 여기서 다 시작해. 같이 해요. 다 그 같이. 위에 다 같이. 다 같이야. 노아라는 휴머노이드가 있는데 얘는 모방 학습을 해요. 조이스틱을 가지고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동작을 해주면 얘가 그냥 그 동작을 배워요. 그러니까 코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동작을 하는데 옛날에는 다 알고리즘을 짜야 됐잖아요. 지금 그냥 조이스틱으로 동작해주면 돼. 설거지를 하는 법, 청소하는 법. 그래서 알로하라는 로봇이 10,000대가 있어. 10,000대가 한 개씩 동작을 배웠어. 그날 저녁에 모든 로봇이 10,000가지 동작을 할 수. 와. 그러니까 10만 되면 매일 10만 개씩 동작을 배우는 거야. 그걸 인간이 어떻게 따라가 있어?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시간이 달라요.
알파고 있잖아요. 네. 이세돌한테 바둑도 이긴 거. 그 첫 번째 버전 이름이 알파고 리예요. 이세돌하고 붙었다. 세 번째 버전이 알파고 제로인데 왜 이름이 제로인가 하면 얘한테는 인간이 둔 기보를 한 장도 안 보여줍니다. 아, 그냥 바둑의 규칙만 알려줘요. 흑백이 번갈아 둔다, 두 집을 내지 않으면 죽는다, 뭐 방금 딴 기본 룰만. 예, 룰만 알려주고 이겨 이렇게 준 거예요. 네. 얘가 사흘 만에 490만 판을 둡니다. 혼자서. 왜냐하면 얘는 대규모로 병렬 연산을 하니까 자기를 몇십만 개로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셀프 대국을 하는 거니까. 심의를 짜는 계속. 10만 판. 자, 10만 개로 분열해. 이래가지고 10만 개를 한 번에 아무데나 막 다 둬보는 분신술. 인간이 490만 판을 두려면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최소한 1000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얘의 사흘이 인간의 1000년이 넘는 거예요. 디지털 지능이란 게 네. 자연 지능하고 그 두 가지 점에서 너무 다른 거예요. 디지털 지능이 언젠가 자연 지능을 압도하게 된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 오픈 AI에서 AGI에 관한 5단계를 정의를 했어요. 첫 번째가 챗 GPT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챗봇. 네. 두 번째가 추론하는 거예요. 네. 제 주변에 추론을 딥 리서치를 써본 박사들 어떤 이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뭐하지?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어지간한 문헌조사나 비교 연구 같은 건 얘가 깔끔하게 떨어지게 내놓더라. 그게 거기 걸리는 시간이 5분에서 30분.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일주일에서 한 보름은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요. 30분에 하는 거예요. 30분만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에이전트예요. 네. 지금 일로 가고 있어요. 이게 5단계인데 세 번째가 에이전트인데 이쪽으로 이제. 에이전트는 뭐냐면 내 일을 대신해 주는 수행 능력. 예. 에이전트가 다단계의 복잡한 일들을 지가 알아서 촉촉촉촉 할 수 있으면 진짜 에이전트예요. 네. 이를테면 어떤 엑셀로 리포트가 오면 그걸 묶어서 하나의 리포트로 만들어서 월요일 아침 주간회의 때 그걸 줘야 된다. 이런 일은 AI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는 에이전트, 저거 하는 에이전트, 요거 하는 에이전트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를 처음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사람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멀티 에이전트를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는 혼자 다 해? 까지 갈 거고요. 그 네 번째 단계가 혁신가예요. 혁신가. 세상에 없던 일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놀라운데 다른 자동차. 마지막 단계가 조직이에요. 조직? AI가 이제 조직을 만든다고요? 회사 단위에 이 일을 얘가 혼자 하는 거예요. 아, 조직. 6달에서 12달 정도 걸릴 일을 얘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 단계까지 가면 적어도 일에 관한 한 인간은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 특이점이 그때 왔다고 보는 거예요? 5단계가 다 돼야지 특이점이 왔다고 보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4단계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세 번째 단계 네. 에이전트까지 가면 보통 사람들도 이거 AGI 같은데 라고 느낄 것 인정하죠. 같아요. 복잡한 단계의 일들을 혼자 할 수 있게 되면 그렇죠. 와 이거야 이건 AGI인데? 이렇게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기술이 현재 지금 어디까지 도달해 있습니까? 지금은 아까 그 5단계로 치면 추론과 에이전트 사이쯤에 있는 것 같고요. 에이전트가 올해 말까지 가면 예. 굉장히 큰 발전을 할 거예요. PC의 프로그램들을 지가 써서 일을 하는 것까지 나왔거든요. 아, 내 컴퓨터에 깔려 내 있는 컴퓨터에 프로그램들을 깔린 엑셀 시트 열어가지고 뭐 계산하고 그걸 계산 결과를 메일로 보내고 이런 걸 해요. 와, 지금요? 네. 내가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줘야죠. 권한을 주면 예, 예. 지가 알아서 비서 역할을 한다고요? 네. 메일까지 보내버리고 동료들한테? 그 절차를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가면 이게 꽤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나올 겁니다. 아, 스마트 안경이요? 예. 맥락을 공유하는데 가장 좋은 게 안경이죠. 예, 지금 많이 왜냐하면 개발하고 있죠. 이게 맥락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걸 꺼내야 되잖아. 그렇지. 그냥 보이면 되잖아. 이 뭐야? 예, 이게 뭐야?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럴 것 같아. 이제 안경도 스마트 안경을 딱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브랜드별로 나오겠지. 그렇겠죠. 그러면 내 도수를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탁탁탁탁 맞춰주고. 그것도 있어요. 지금 있어요? CES에 나왔어요. 예, 그렇죠. 아, 진짜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진짜요? 봤거든요. 어? 2025년 이제 렌즈 안 깔아도 돼? 네. 내 눈이 어떻게 따라 내 눈 상태에 따라서 그 돼요? 알아서 안경 두께하고 그다음에 렌즈 상태가 CES 에서 변해요. 이번에 그런 것들도 얘가 알려주나요? 그럴 때는 좀 조심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환각인데 그 멀쩡한 거짓말, 태어난 거짓말인데 그걸 조심해야 돼. 얘가 저는 몰라요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가 받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 법한 말을 토해내도록 학습해내거든요. 그러니까요. GPT-4 기준으로 네. 할루시네이션 비율이 한 7% 정도 된다고. 꽤 높네요. 꽤 높아요.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이 뭐야? 15세기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을 중단한 담당자에게 분노하여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운데 한국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 이름으로 추천해줘. 한국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어지러움 완화 약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들 중에서 사실 쓰레기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가짜 뉴스들이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엄청나게 걸러줄 수 있는. 그 인풋, 그러니까 그렇지. 넣어주는 정보, 학습 정보를 굉장히 깨끗하게 필터링을 한다면 엄청나게 사실은 정확한 명의 10,000명을 집적시켜 놓은 대박이지, 인공지능을 그러면 진짜. 만들 수가 있고요. 대박이죠. 굉장히 신뢰할 만한 의료 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 의사를 만든다고 하면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옆에서 보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뭘 다 처리해 놓으면 의사가 맞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시간을 엄청 줄일 수는 있겠죠. 알파폴드 같은 경우에 그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그거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기가 예측한 구조에서 얘는 내가 90% 정도 확신을 가져. 얘는 내가 50% 정도 확신을 가져. 해서 그걸 같이 보고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게 자기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80% 정도 이상이 되면 이건 진짜 신뢰할 만한 정보다. 근데 60% 50%면 우리가 만들어낸 정보지만 믿지 마세요 라고 딱지를 보증할 수 붙여주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는 사들이 볼 때 여기까지는 믿을 수 있는 정보고 여기는 믿을 수 없는 정보구나. 근데 그런 식의 접근법도 지금 있지 하고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RAG라고 해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러니까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데이터를 주고 이 안에 이것만 참고해서 답을 만들어줘. 그럼 이 검색에서 다 긁어온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환각이 확 줄겠죠. 네네. 아니면 내가 답을 만든 다음에 검색을 해서 이게 맞나 비교하는. 검증을 해달라. 예. 네네.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써서 할루시네이션을 엄청 낮추고요. 그 뭐 더하기 빼기 같은 걸 시키면 얘가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생성하지 않고 그 파이썬으로 수식을 만들어서 계산해서 줘요. 그러니까 안 틀리지. 모든 AI들이 다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쓰거든요. 얘를 쓰는 한은 할루시네이션을 없앨 수는 없어요. 낮출 수는 있지. 그래서 안드레이 카파티 같은 세계적인 AI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환각은 버그가 아니다. 이거는 피처다. 대한 얘기를 좀 더 묻고 싶어요. 왜 그 몸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몸을 활용하는 능력이거든요. 로봇. 실험을 잘할 수 있는 몸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은 PPL을 잡을 수 없죠. 아직. 딱 지금 주장하신 것처럼 주장하는 AI 과학자가 있어요. 그 얀느 쿤이라는 사람은 네. 현재 방식으로 학습을 해서는 AGI로 못 간다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AI는 다 간접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이 쓴 거, 남이 본 거, 남이 찍은 거, 남이 들은 거를 가지고 학습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 세계에 관한 모델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물을 쏟으면 어떻게 되냐, 걷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뛰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이 세상에 관한 모델, 나를 중심으로 인식이 중심에 있고 일관된 표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월드 모델이라는 게 우리 상식의 근간을 이룬다. 이런 상식이 없이 AGI의 지능을 구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AI는 몸을 가져야 돼. 그 인버디드 AI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라고도 부르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이건 인버디드 AI, 몸을 가진 AI인 거예요. 그래야지 상식을 갖출 수가 있고 일반지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최근 몇 년간 휴머노이드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막 거기서도 발전이 이렇게 빨라요. 빅테크들도 몸을 가진 AI 개발에 지금 뭐 많이 뛰어들었나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들이? 구글 하고 있죠. 아, 예. 그다음 테슬라 하고 있죠. 아, 그렇죠. 현대자동차도 하고 있죠. 그렇죠. 로보틱스. 네.
developing general-purpose robot models, which is costly to capture and curate. Humanoid robots. My friends,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in fact, all of the enabling technologies that I've been talking about is going to make it possible for us in the next several years to see very rapid breakthroughs, surprising breakthroughs in general robotics. 그 AGI로 가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꽤 큰 지지를 받고 있어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첫 번째는 과학자의 호기심이에요. 인간의 호기심. 아,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이 끝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다. 어릴 때부터 봤던 그 로봇 태권브이, 그다음에 그 화성까지 나를 데리고 가줄 어떤 거. 두 번째로는 돈이죠. 우리가 왜 인터넷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도 돈으로 방석을 짜고 있잖아요. 봤단 말이야. 인터넷에서 어마어마하게 독점을 해서 전 세계에서 검색 그럼 구글밖에 없잖아. 한국에서 검색 그럼 네이버밖에 없고. 예전에 라이코스도 있었는데. 네. 엠파스도 있었고요. 연식이 나오는. MSN. 그리고 스마트폰 딱 왔을 때 초창기에 뛰어들었던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돈으로 방석을 짜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AI란 말이에요. 초기 선점. 빨리 선점을 하면 나도 돈으로 방석을 짤 수 있겠구나. 그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조 단위 배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챗GPT, GPT-4, GPT-4 터보, GPT-4 옴니 뭐 이렇게 될 때마다 보통 9천억씩.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네네. 아니 우리 저기 시청자분이 젠슨 황의 코스모스 플랫폼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달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젠슨 황이 코스모스 플랫폼이라는 게 이 세상을 디지털 안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시뮬레이션. 그런데 이 안에 물리 법칙을 다 적용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던지면 깨지겠죠? 이런 물리 법칙을 다 적용해 놓은 가상현실인 거예요. 그럼 AI한테 약간 매트릭스 같은 거예요? 그렇죠. Without a physical robot, and they can operate the robot in a risk-free environment, eliminating the chance of physical damage or wear and tear. Universe and Cosmos Multiverse Simulation Engine provides a massively scaled data set to train the robot policy. 그리고 휴머노이드를 학습을 시키는데 가령 공장에서 학습을 시키려면 사람들 일하고 빠지고 밤에밖에 못 시키잖아. 그렇죠. 근데 그 공장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안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Cosmos can generate tokens in real time, bringing the power of foresight and multiverse simulation to AI models, generating 공장을 10,000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잖아. Working with the world's developer ecosystem, NVIDIA is helping advance the next wave of physical AI.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가상의 몸을 만들어서 빠르게 학습을 아니 시키는 얘한테는 전략인 거네. 똑같아요. 이 안에 있는 AI니까 매트릭스에 들어가서 일을 한 건지 진짜 일을 한 건지 뭐 할 수가 없죠. 헷갈리는 거죠. 이게 현실인지. 하루 지났는데 얘는 1000만 시간을 공부를 했더니 이 기계 좀 쓰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걸 코스모스 플랫폼이라고 부르는군요. 그게 코스모스 플랫폼이고 그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우리가 언제까지 GPU 팔 수 있을까? 아예 이런 실세계 AI 적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먹어버리자.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휴머노이드 학습시키는데 드는 시간과 돈, 자율주행차를 학습시키는 데 드는 시간과 돈, 뼈만큼을 나한테 주면 내가 해줄게. 그리고 이게 실세계와 똑같다는 인증까지 받았어요. 물리 법칙이 그대로다. 그게 코스모스 플랫폼. 이 AI, 인공지능이 정말 이제 발전을 하고 특이점을 뭐 갖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 같습니까? 각자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세상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산업혁명을 예를 들면 전기기관이 나오면서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소년 노동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4-5살만 되면 공장에 보내서 12시간에서 16시간 일을 시키고 공해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뭐 공해에 대한 기준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생활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자본가들도 깨닫게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엄청나게 싸우기도 하고 노동법을 만들기도 하고 소년노동 금지법을 만들기도 하고 어른만 일하게 하자. 애들 다 죽인다. 그렇게 제도가 뒤늦게 막 따라간 거죠.
그렇게 해서 9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AI도 전기가 못지않게 세상을 엄청 바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가져올 변화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아 그러면 제도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저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인간이 빨리 따라가 주지 않으면 그 산업혁명의 결과로 생활 수준이 떨어진 걸 회복하는데 90년 걸린 것처럼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증폭기예요. 증폭기요? 그러니까 능력을 몇 배로 이렇게 키워줍니다.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주변에 개발자들이 많잖아요. 그 평범한 개발자들한테 너 요새 AI 쓰면 어떠니? 그러면 너무 효율이 좋아요. 한 30% 정도는 내가 효율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30%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슈퍼 개발자들이 있어요. 슈퍼 개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개발자 한 10배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들끼리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는 슈퍼 개발자다.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AI 써보니까 어떠니?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10배에서 30배 정도는 좋아진 것 같아요. 느끼는 체감이 아예 다르구나. 그러니까 얘가 5의 능력을 갖고 있고 얘가 10배니까 50배를 갖고 있다고 쳐요. 5에다 1.3을 곱하고 50에 10을 곱하는 거예요. 와, 이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공평하게 작동하는 증폭기예요. 증폭기다. 그대로 놔두면 저는 귀족 계급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스타워즈 같은 이런 영화, 미래 영화를 보면 예외 없이 황제정이에요. 아, 그러네요. 민주국가 하나도 없어요. 황제가 있네. 맞네. 진짜. 맞네. 무조건 황제가 있네. 왕이 있네. 듄, 뭐 스타워즈 다 있어요. 뭘 봐도 다 가문이 다 있어. 황제정이야. 맞아요. 그게 그냥 소설일까? 이렇게 불공평하게 작동하는 증폭기가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면 계급이 생길 수. 계급이 생겨서 귀족이 되고 황제가 되지 않을까? 역시나 또 뜨겁게 배우신 분들이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상상을 하죠. 이제 로봇이 농사를 대신할 거다. 기존에 농사를 하셨던 어르신들은 여행도 다니실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가기 힘든 곳 로봇이 다 대신 가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수행을 하고 인간은 그냥 즐겁게 그냥 행복하게 뭐 살게 되지 않을까 미래에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형님 그렇게 얘기해 저도 상상력이 드는 게 방금 농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트랙터처럼 산업문명, 기계문명이 발달하면서 소들이 더 이상 노동을 안 해도 되게 됐잖아요. 밭에서 밭일, 논일 안 해도 되게 됐잖아요. 대신에 소들이 스테이크가 됐어요. 소들에게 행복한 세상 엄마야 그럼 아니 AI한테 잡아먹힌다고 우리가 로봇한테 유토피아가 된 게 아니라 소들에게는 디스토피아가 사실 펼쳐졌죠. 왜냐하면 노동에서 해방되면서 사람들이 얘네를 일에 예전에 먹기 아까웠지만 AI가 만든 그 부가가치를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AI가 농사를 정말 잘 지어준다고 쳐요. 그럼 작게 농사 짓다 할배 할매는 죽는 거예요. 진짜요? 그렇죠. 쌀값이 10분의 1이 됐는데.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이게 되겠네. 그걸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겼어. 사회가 100을 생산하던 게 2시간 일해가지고 200을 생산하게 됐어. 그럼 그걸 나눠 가질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어쨌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가지 마시고 저는 오늘 대화를 통해서 느낀 게 기술과 도덕도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제도가 붙어줘야 돼요. 예. 지금 현 기준으로 5년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의장님 저는 그동안 뭘 해야 될까요? 그 AI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묻는 거를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탁월한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질문을 그럼 어떻게 하지? 주변에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AI의 시대가 교양의 화려한 복권이다. 내가 교양을 얼마나 풍부하게 갖고 있느냐. 내가 아는 것만큼 질문할 수 있으니까. 네.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더욱더 알아야 된다. 우리 취미는 과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새로운 것들을 접하시고 안 상태에서 AI에게 정말 고급진 질문들을 막 던지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취미가 과학이라서 뭔가 쫙 펼쳐놓고 다 알잖아요. AI는 아무리 발전해도 저의 입담을 못 이기겠죠.